그렇다면 이 혈전이 무서우면 혈전 억제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혈전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을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나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내외 언론 보도와 문헌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학적 진단을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혈전 이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말이 많은 상황이죠. 이게 정말 혈전과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 해답을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또 나와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혈전 발생 비율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크게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백신과 희귀 혈전증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30대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죠.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자, 일단 그래도 이왕 혈전 이야기를 하는데 혈전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한 자가 테스트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혈전이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아무래도 심장에서 먼 다리 쪽인데요.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하는 증상으로 먼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하지부종과는 다르게 양쪽 다리가 붓기보단 한쪽 다리가 붓기가 쉽고 또 부종이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 혈전이 이동해서 중요한 혈관을 막으면 그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폐 쪽으로 이동해서 어딜 막으면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할 수 있고, 뇌 쪽 혈관을 막아서 뇌출혈이라도 일어나면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장애가 온다거나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짐이나 증상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응급실을 향하셔야겠죠. 자, 오늘 메인 주제, 그렇다면 이 혈전이 무서우면 혈전 억제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혈전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일단 혈전이라는 게 그렇게 드물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고령자분들 아스피린 처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다만 인과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그런 의미에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 기사인데요. 저용량의 아스피린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 중에 기존의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망률이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스피린의 항응고작용이 코로나19에 의한 그 미세혈전 형성을 막아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이 추측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를 파괴하죠. 이 파괴된 세포의 제거 및 수복 과정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혈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가설일 뿐이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혈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면 백신과 혈전과의 인과성이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스피린이 백신을 맞고 생기는 혈전에도 유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걸 따져보려면 우선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정말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모든 약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을 때 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아스피린은 출혈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죠.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긴 비율이 93만 건 중에 3건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2천만 건 중에 30건이라고 해요. 국내 기준으로 하면 30만 분의 1 확률인데요. 근데 아스피린 출혈 부작용 빈도는 위장관 출혈이 2.7%고 입원을 필요로 하는 메이저한 출혈 빈도만 1% 정도 됩니다. 자, 그 1% 중에는 뇌출혈 같은 정말 위험한 출혈도 있었겠죠. 게다가 이건 백신 혈전과 다르게 발생할 경우에 아스피린과의 인과관계도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 혈전이 무서워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오히려 그 아스피린 때문에 다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혈전 발생 확률도 낮지만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중대한 출혈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아스피린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 저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위험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방하지 않는 의사분들도 많으시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 혈전이나 출혈 등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을 면밀히 한다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진통제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타이레놀 품절 사태를 야기한 방역당국과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부프로펜 같은 더 강한 진통해열제들도 있는데 왜 타이레놀만 쓰라는 걸까요? 일단 코로나19와 이부프로펜의 악연을 다시 소환을 해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부프로펜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부프로펜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주장에 나름 근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연구를 통해서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코로나19와도 관련성이 없는데 그보다도 독성이 훨씬 적은 백신을 맞는 상황에선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CDC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발생 시 의사와 상의해서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항히스타민제 이런 일반 의약품의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세타미노펜 외의 약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걸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해서 한국질본에서 밝힌 이유는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항체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소염작용이 없는 아세타미노펜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사람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 이부프로펜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완화했지만 중화항체 형성도 억제한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측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지금 혈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혈전을 억제하는 아스피린과는 다르게 이부프로펜은 고용량에서 오히려 혈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자는 주의하라는 문구도 이부프로펜을 보면 박혀 있어요. 뭐 안 그래도 찜찜한 상황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백신을 맞은 후에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혈전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무난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아스피린을 백신 접종 후에 먹어도 괜찮을지,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이부프로펜이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약사의 컨텐츠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